오늘 할 거는 이제 첫 단원, 공통수학 1의 첫 단원인데, 사실상 중학교 때 배웠던 것밖에 안 나와요. 요 용어들 잘 보세요. 항이라는 말 다 알죠? 그쵸? 다항식에서 항이라는 건 각각을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요. 숫자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죠? 그쵸? 이거 각각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그 중에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자. 우리가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상수항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상수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얘가 상수항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고등학교는 조금 문자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항은 각각의 항은 얘네들이죠. 이 플러스까지 합친 게 각각의 항이죠. 자, 그럼 상수항은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요 앞에 x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x에 관한 2차식. 그럼 x에 관한 x 2차식으로 돼 있는 거죠. 보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x가 존재하지 않는 전부 다 상수항입니다. 그 특정 문자가 그거야. 여기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야. 특정 문자. 특정한 문자. 그쵸? 특정한 문자는 문제에서 주는 거야. 문제에서 줄 거야. 그 문제를 보고 그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상수항이야. y가 들어있다고 상수항 아닌 거 아닙니다. 얘는. 그 차이점 알겠죠? 알겠죠? 그 y에 관한 식일 때는 y가 있는 뺀 나머지 x제곱과 3이 상수항이죠. y에 관한 식일 때는. 그쵸?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달라진 점 뭔지 알겠죠? 그리고 개수는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 얘도 마찬가지. x의 개수는 뭐냐? x의 개수는 요거 x 얘 y죠, y. 그쵸?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개수입니다. 자, 여기서 봐봐. 그럼 y의 개수는 뭐냐? y의 개수는 y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죠. 맞아? 얘가 개수야. 이제. 이해됐죠? y의 개수는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y가 아닌 문자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이제 부르기로 합니다. 다. 그리고 다항식과 단항식은 뭐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항이 여러 개인 거, 항이 한 개이고, 다, 많다. 그쵸? 그래서 항이 여러 개인 식. 자, 수학의 용어는 대부분 한자를 해석하시면 돼요. 한자.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처음 보는 한자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좀 알만한 한자들. 참고로 선생님도 한자를 다 알진 않기 때문에 한자의 뜻과 의미를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의미만큼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이 한 개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항식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단항식은 다항식이라고 해도 됐죠. 맞죠? 단항식은 실제로 3x라는 거는 단항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3x 플러스 0으로 만들어보면 항이 두 개잖아. 이 0 때문에 다항식도 됩니다. 다항식. 이해됐어? 그 다음 차수. 얘도 마찬가지.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아까 이거 x제곱 플러스 2xy 아니 그냥 xy였는데 여기가 2y였죠. 아무튼 뭐 같으니까. 자, 얘는 몇 차야? 라고 물어보면 차수를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냥 2차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 봐.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1차. y는 차수가 1차잖아요. 맞죠? 이 차수 말할 때 고등학교는 그 말하는 것조차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2차다 라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정 문자, 여기도 또 나오죠. 특정 문자. 됐죠?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
항의 차수를 말한다.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차수만 몇 차야 라고 물어보면 가장 높은 거 그냥 말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거에 대한 몇 차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뭐 동류항은 다 알죠?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 그쵸? 아까 얘도 마찬가지야. Y에 관한 동류항은 아까 X랑 E가 포함되어 있는 게 동류항입니다. Y에 관한 이제 XY 플러스 2Y는 Y에 관해서는 동류항이야. 얘네 둘은. 그쵸?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뭐 이거 다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특별한 거 없다. 자, 다항식.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얘는 알아요. 얘는 알 겁니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늘 써왔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너네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쓸 때 어떻게 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지 않아? 몇 차부터 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쓰죠. 이게 말뜻 그대로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를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참고로 얘는 우리가 늘 그동안 해오던 거야. 그냥 늘 해오던 거야. 그럼 오름차수는 뭐냐? 말 그대로 차수를 순서대로 낮은 거부터 쓰는 거야. 그럼 제일 낮은 건 상수항이죠. 그쵸? C부터 쓰고 그 다음 1차 쓰고 그 다음 2차 쓰고 이게 오름차순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차수를 올라가면서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요거 내림차순을 쓸 때 자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쓸 건지가 정해져야 돼요. 그냥 내림차순이 아니라 X에 관한 내림차순이냐 Y에 관한 내림차순이냐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이면 X 2차를 먼저 써. 2차 여기 썼죠? 그쵸? 그리고 1차를 다 모아. 1차를 다 모아서 X로 묶어서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쓸 때. 그 다음 상수항은 이제 X가 없는 거 나머지 다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 대신 여기서 쓸 때 또 차수를 낮은 거부터 내려서 써주는 게 좋다. 낮은 거부터. 미안. 높은 거부터 내려서. 낮은 거부터 내리는 건 말이 안 되죠. 높은 거부터 내려서 쓰시면 좋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X에 관한 오름차순을 쓸 때는 어쨌든 얘가 하나의 묶음이잖아. 그쵸? 얘까지 오름차순을 쓸 필요는 없어요. 얘는 무조건 그냥 내림차순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1부터 쓸래요 라고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사실 얘는 크게 순서가 상관이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림차순이라고 했을 때 이 X와 2차와 상수 이것만 중요한 거지 얘네의 순서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크게. 이해됐어? 이해됐어? 물론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을 알면 좋은데 자 좋은 얘기 하나 하자면 참고로 이런 거가 있다고만 알고 있고요. 오름차순은 머릿속에서 잊으셔도 됩니다. 문제 풀 때 오름차순을 써서 문제를 풀 일은 미안한데 고3 졸업할 때까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오름차순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는 정도로 끝내셔도 돼요. 진짜로. 장담할 수 있어. 이거 쓸 일? 미안한데 나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미안. 나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됐죠? 자, 여기 다항식 덧셈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아무도? 이걸 모르면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본인이. 그쵸? 근데 냉정하게 다들 잘 알고 있죠? 다항식 덧셈 하는 거. 그쵸? 같은 차수의 문자끼리 모아서 계산을 한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할 때 가로가 우리 항상 모든 수식은 가로가 있을 때 가로부터 그 가로도 어디부터?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맞죠?
이건 모든 수식의 공통이야. 가로 순서를 푸는 거는. 그쵸? 가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 때 동류항끼리 정리하는 거. 우리가 늘 해오던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 뭐, 여기에 있는 설명은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거니까, 요거, 뭐, 요거까지 신경 안 썼는데, 요거 분배하는 거죠. 그쵸? 분배. 마이너스도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제대로 신경 써주시면은, 사실 여기는 크게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서,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상황이라. 뭐, 이것도 다 봤던 거죠? 다항식에 연산할 때 교환 법칙, 교환 말 그대로 둘이 더할 때 자리 바꿔도 된다. 맞죠? 자리 바꿔도 된다. 결합은 A, B랑 묶었던 거를 B, C랑 먼저 묶어서 계산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 옆에다 이렇게 써두세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로 없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가로를 다 삭제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형태로 나타내도 된다. 그쵸? 더하기만, 빼기까지 하지 마세요. 빼기까지는 이렇게 안 돼. 여기서 요런 거, 요거 빼기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주의하세요. 빼기만.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그럼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문제를 보면서. 자, 밑에 뭐 풀이는 있겠지만 여기를 앞에를 보시면 돼요. 어차피 푸는 건 선생님이니까. 풀이를 보고 푸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풀이랑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물론 같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 선생님의 풀이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 풀이. 자, 요런 거는 가로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맞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A, B, C를 다 알려줬어요. 맞죠? 자, 제발 부탁인데, A, B, C를 대신 이제 바꿔서 넣을 거잖아요? 우리는 대입을 할 거야. 맞죠? 자, 대입할 때 무조건 소가로 치세요. 소가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은 그냥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소가로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습관이야, 결국은. 무조건 쓰세요. 대입할 때. A 집어넣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X제곱, Y. 마이너스 2, 가로 치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X,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C. 이런 경우가 사실 가로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딱히 가로 필요 없잖아요. C 같은 경우는. 플러스 C니까. 그래도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안 하면은 너희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습관 들여서. 그래서 계산부터 하면 X세제곱, 2Y 세제곱, X제곱 Y,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2X 제곱 Y,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동류항 계산하면은, 자, 선생님은 이거 할 때 항상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쓴 거는. 선생님도 사실 계산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하거든. 선생님, 왜냐면 너네한테 풀어줄 때는 항상 계산은 잘 마무리 안 해줘. 너희가 계산 나머지 알아서 하게끔 시키는데, 계산을 잘 안 하다 보면 선생님도 실수 자꾸 나. 마이너스 3, X 세제곱 끝났고,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됐죠. 그 다음, X제곱 Y, 2X제곱 Y. 아, 여기 2X 세제곱이 또 있네. 하나가 더 있네.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맞죠? 이렇게 내가 빠트린 거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 자, X제곱 Y, 2X제곱 Y. 그러면 3X제곱 Y. 그리고 2XY제곱, 없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할 때, 선생님도 실수하기 때문에 삭제를 계속 합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본인이 실수한 건 본인이 찾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의 실수를 찾는 거는 정말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실수한 거를 찾으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거는 내가 실수 안 했겠지 하고 넘어가는 데서 실수가 나 있어. 이게 선생님 경험담이야.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중학교 때 첫 시험에 그 3의 제곱을 군대 6으로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내가 검토할 때 시험이었는데 그게 검토할 때 여기선 실수 안 했겠지 하고 그거 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거기서 틀렸더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실수 안 하려면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됐죠? 2번 얘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정리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대로 냅두고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그쵸? 그쵸? 그랬을 때 정리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그럼 또 대입해야겠네. 살짝 그래서 1단원 수업할 때가 제일 싫어. 너무 쓸 게 많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10x 세제곱 플러스 5x y제곱 플러스 5x제곱 y 플러스 24x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 자, 이 과정을 선생님이 정말 팔이 아프고 귀찮은데도 써주는 이유는 너희가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는 서술형이 있어요. 시험에 무조건 있어요. 서술형도 있고 심지어 너네 그 문항별로 배점 있죠. 배점이 소수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때는 그렇진 않지. 대부분 3점, 5점, 4점 이렇게 있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4.2점, 4.9점, 4.6점 이렇게 소수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왜냐면은 등수를 나눠야지 그 등급을 나눌 수 있거든. 근데 동점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1등급이 30명인데 동점자가 40명이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데서 점수를 까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시험이 쉬워가지고 30명이 1등급인데 100점짜리가 40명이면 또 문제가 되잖아. 소수점을 만들어서 다 맞으면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수를 또 가르려고 뭐를 만드는 거냐면 그게 서술형이야. 서술형에선 진짜 이런 가로 없잖아. 거기서 점수 까기 시작합니다. 일단. 왜? 일단 100점을 만들지 않아야지 인원수 분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거 하나에서 점수 1, 2점씩 까여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가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습관처럼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그럼 11에다가 24를 더하니까 13. 그리고 2, y제곱 어디 했어? 12, 14. 그러면은 마이너스 1, 5, 4. 얘는 그대로 5x, y제곱.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연립방정식 하듯이 다루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밑에인가? 밑에 있죠? 연립방정식 하듯이 a-b는 여기다 써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7y제곱.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더해. 좀 좌변끼리 더하면은 2a. 그쵸? 우변끼리 더하면 8a
아니라 뭐니? 8x제곱 4xy 마이너스 10y제곱. 그럼 우리가 원하는 a는 뭐냐? 4x제곱 2xy 마이너스 5y제곱. 그럼 b는 요거에서 얘 a를 빼면 되죠? 그쵸? 그래서 5에서 4를 빼니까 1, 2xy에서 2xy 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플러스 2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a, b 찾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 하면 돼? 다시 여기다 들어가.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y제곱. 계산해 주시면은 4x제곱 2xy 마이너스 5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8y제곱.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여기 x제곱인데 왜 y? 아닌데 y제곱이야. 얘지. x제곱이 없어지는구나. 없어지고 2xy에 마이너스 13y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죠? 드디어 다항식 계산이 끝나서 우리 16분이니까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 거를 한 번 더 보자라는 복습 개념입니다. 복습 개념.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 지수법칙.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이거 2학년 때 배웠죠? 2학년 맞지? 지수법칙. 자, 미리 얘기하는데 요 지수법칙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네 지수 또 나와요? 지수를 배워야 그 다음에 로그라는 걸 배우거든? 지수를 알아야 로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뭔가를 다루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 내용. 참고로 요런 내용들은 너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선생님이 일단은 전달을 받았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일단은 한번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끝낼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렇게 넘어갔는데 선생님 저 그때 했던 거 잘 기억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손들어서 질문해라 라고 하면 사실 눈치 보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따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애들 눈치 안 보이게 따로 해줄게. 따로 신경 써서 챙겨줄게요. 알았지? 따로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 있으면.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판단이 100%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얘들이 이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애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잖아, 항상. 그쵸?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넘어갈 건데,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 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나는 다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돼,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항식 곱셈 전개하는 거죠, 전개하는 거. 그쵸? 분배법칙 해서 전개하는 거. 전개할 때, 얘도 한 번씩 다 분배해야 되고요. 얘도 한 번씩 싹 다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싹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동량이 있으면 계산하고 동량이 없으면 그냥 놔두고. 그쵸?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전개입니다. 전개.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전개하는 방법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x세제곱 2x제곱 3x 1을 전개해서 x제곱 2x 3 그래서 동류항 계산 그쵸?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우리가 3학년 때까지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계산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할 말은 없는 거고 그래서 교환 곱셈 같은 경우도 교환, 결합 추가되는 거 뭐? 분배. 그쵸? 분배 법칙 할 때
곱해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분배한다. 서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전개를 하라 그러면 너희가 전개를 일일이 다 할 필요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1번. 문제로 쭉 넘어가서 한번 바로 볼게요. 문제로. 쭉 넘어가 봐. 필수 예제 3번. 아, 내가 페이지를 알려주려면 나도 이거 펴놓고 해야겠구나. 페이지를 알려주는 게 좋으니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음. 자, 16페이지에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너네가 이거 풀라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고 이거 딱 봐도 얘 다 전개하고 얘 다 전개하고 얘 다 전개하고 굉장히 길겠죠? 자, 다 전개하는 게 문제 푸는 핵심이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x세제곱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봐. x세제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세제곱과 상수항을 곱한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맞죠? 또 x제곱과 1차로 곱해서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세제곱을 찾으시면 돼요. 자, 얘로 만들 수 있는 x세제곱은 누구죠? 얘죠? 그래서 5x 세제곱.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세제곱은 누구죠? 얘죠? 그쵸? 12x 세제곱. 얘로 만들 수 있는 x 세제곱은 얘죠? 그쵸? 4x 세제곱. 그리고 요걸로 만들 수 있는 x 세제곱은 누구? 얘라. 그래서 똑같이 12x 세제곱. 맞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x 5제곱은 어떻게 찾을까? 자, 여기에 있는 걸로 최대가 3차죠. 그럼 3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x세제곱과 x제곱. 얘 말고 더 찾을 수 있는 거 있어? 없죠. 그러면 너네한테 얘네는 필요해 안 해? 필요 없는 애들이죠. 맞아? 그러면 실제로 2x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이랑 4x제곱 5x 세제곱이랑 이거 전개해서 나온 5제곱 x 5제곱의 개수랑 저거 전개해서 나온 x 5제곱의 개수랑 다를까? 같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요거를 보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이라고 써있죠? 요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어떻게 구하냐? 구하려면은 개수들을 다 찾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어. 그쵸? 개수들의 총합 뭐야? 개수 a, b, c, d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찾는 거죠. 개수들의 총합이라는 거는 상수항을 포함해서. 맞아? 그러면 너네가 잘 봐. 이걸 보고 이걸 찾는 방법이 있어. 선생님 이걸 보면은 개수 다 있으니까 그냥 개수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떤 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곱한 걸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는 뭘 해야 돼? 얘를 전개를 해야 되죠. 그치? 근데 전개를 안 하고 찾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찾을까?
그런 방법 있으면 굉장히 개꿀일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잘 봐. 내가 x를 1을 대입할 거야. x를 1 대입하면 얘 a로 바뀌고요. 얘 b로 바뀌고요. 얘는 c로 바뀌고 얘 뭐 바뀔 거 없이 그냥 d죠. 그러면 x에다 1을 숫자를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은 x에 1을 대입한 식의 값과 같습니다. 됐어요? 다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은 x에다가 1을 대입한 그 식의, 우리가 그걸 식의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나온 값. 그쵸? 그 식의 값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이는 모든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 결과 누구? 2-1 플러스 3과 5-2 플러스 1 플러스 1과 계산을 해주면 이고요. 5에다가 4 곱하기 5, 20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개수의 총합이랑 같다라는 거. 이해됐죠? 요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서 값을 찾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직접 전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편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아마 오늘 수업은 곱셈공식까지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곱셈공식이 있어요. 곱셈공식이 나와요. 바로 자 곱셈공식은 여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 중3 과정입니다. 중3 과정 맞죠? 중3에도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곱셈공식. 자 참고로 이 4번은 선생님 스타일상 4번은 잘 안 외워서 하더라고요. 너희 시켜본 바로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 4번 같은 경우는 암산해서 계산하고 하던데 외워서 하시는 분들 잘 없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2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2y 하면은 이거 둘이 하면은 그냥 2x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xy 둘이 하면은 마이너스 6 y제곱 이렇게 계산하잖아 보통. 근데 이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전개한 거를 너희가 암산해서 계산한 거죠. 그쵸? 이건 외운 게 아니야? 대부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외워서 하시는 분들은 외워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딱히 외우는 거 신경 쓰진 않는데 자 사실 다 중요해요. 고1 때 배우는 다 중요한 내용인데 얘 있죠 얘. 얘는 개인적으로 딱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얘 정도는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하세요. 이거 어차피 그렇게 문제 많이 다루지도 않아요. 선생님 이거 근데 이제 이제 조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전개 곱셈 공식을 알아야 인수분해 공식도 알죠. 그쵸? 완전 제곱식이랑 이런 거 다 인수분해로 나오잖아 또. 얘 인수분해 때도 이거 나올 거거든. 선생님 인수분해 할 때도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책에서 지우라 그래요. 무조건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 이 인수분해를 이거 거꾸로 하는 인수분해를 너희가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선생님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주잖아. 문제는 이걸로 인수분해 하는지를 몰라. 그 문제가 절대 몰라. 그거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이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을 모르면 요거를 보고 요렇게 생긴 식을 잘 봐. 이렇게 나와, 식이. 뭐냐면은 x 4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이거 인수분해하면 요거 이용하는 거야, 실제로. 모양 같아 보여? 전혀 모르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진짜로. 고등학교 거 푸는데 방법만 알면은 얘는 몰라도 됩니다. 절대 못 써. 못 쓰니까 하지 마. 괜히 시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10번째 거는 그냥 뭐 글씨 하나 더 써놨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겨라. 됐죠? 됐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전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개할 때 그냥 전개하세요. 이거 그렇게 크게 시간 안 걸려요.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전개하세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 못 외워도 딱히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근데 뭐 나머지는 자 나머지는 활용 가치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좀 많이 쓸 거예요. 3차 방정식에서 좀 많이 써먹을 거고 아마 우리가 하는 1단원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지는 않을 거야. 1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1단원에서 주로 쓰는 애들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이제 얘는 좀 어려운 문제. 얘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 쓰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쓰기 시작할 거야. 왜?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 생각하면 너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거 있고요. a 더하기 b, a, b 이런 거 알려주죠. 그럼 고등학교 와서 이제 뭘 더하는 거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요거 들어가거든. 그거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여기. 맞아요? 그걸로 곱셈공식 변형 찾는 거야. 그래서 아마 곱셈공식 가지고 다 많이 다루는 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막 엄청 딥하게 다루진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쓸 수 있으려면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라. 외워라. 반드시. 선택지는 없다. 외울 수밖에. 그러면 굳이 진짜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거는 굳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로. 내가 만약에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거 아닌 걸로 다 풀어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로 이용해야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갖고 오시면 그게 아닌 걸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진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필요 없어. 그래서 요 10번째 거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그냥 별 이상한 거 하나 있네.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셔도 된다. 됐죠? 그래서 곱셈공식은 사실 증명하는 거는 간단하죠. 곱셈공식 증명 뭐야? 그냥 직접 전개해보면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돼? 라고 하면 증명해보면 되죠. 전개해보면 되죠. A 플러스 B 제곱이 왜 이렇게 되냐? 전개해봐. A 제곱, 전개하면 AB, 전개하면 AB, 전개하면 B 제곱.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쵸?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전개해보시면 나오는 거. 모든 식들, 이런 걸 우리가 증명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직접 전개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또 어려운 말로 직접 증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2학기 때 배워요. 또 증명에 대한 거는 2학기 때 또 배워요. 아무튼, 이거 꼭 외워라. 외워라. 그래서 프린트 하나 조만간 줄 거라서 그거 보고 쓰면서 외우시면 돼요. 자,
외우는 좀 방법이나 이런 거 좀 팁을 주는 게 좋겠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거를 두 개씩 곱한 다음에 더한다라고 하거든요. 두 개씩 곱한다는 게 A, B, C가 문자가 세 개잖아요. 그쵸? 그럼 A, B 곱하고 B, C 곱하고 CA 곱하고 둘도 짝지어서 곱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더 많이 쓰긴 할 거야. A, B, B, C, CA 보통 이렇게 더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한 다음에 더하기. 그쵸? 그리고 앞에는 모든 각각의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두 개 더한 거는 봐봐. 자, 두 개 더한 거와 뺀 거를 보는 방법은 두 번째와 네 번째만 부호가 달라요. 딱.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1, 3, 3, 1 개수가 이렇게 돼요. 1,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 다음,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차수는 합치면 3차가 되는 거야. 합치면. 얘 2차, 1차잖아. 3차야, 더하면. 1차, 2차잖아요. 더하면 3차야. 그러니까 모든 차수는 합치면 3차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더 특이한 거 하나 알려줄까? 봐봐. 1, 1, 1, 1, 2, 1, 1, 3, 3, 1. 이거 잘 봐. 얘네 둘이 더하면 얘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얘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얘죠? 여기 좌우는 다 1이야, 그냥. 그럼 그 밑에는 얘네 둘이 더하면 얘죠? 얘네 둘이 더하면 6이죠?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4죠, 다시? 잘 봐. 요게 A 플러스 B야. A 플러스 B 말고 X 플러스 Y로 해볼까? X 플러스 Y야. 각각의 개수가 뭐야? 1이죠. 얘 X 플러스 Y의 제곱이야. X제곱, Y제곱, 아니 2XY, Y제곱. 개수 뭐야? 1, 2, 1이죠. 그럼 이제 대충 눈치챘죠? 이게 뭐야? X 플러스 Y의 세제곱. 개수 1, 3, 3, 1이죠. 1, 3, 3, 1 맞죠? 그럼 얘는 뭘까? X 플러스 Y의 4제곱의 개수들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이제 너희가 확통 가서 배우는 확통 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뭐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들을 찾는 것도 많이 다룹니다. 뭐 요거까지는 당장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수 1, 3, 3, 1 대신 두 번째와 네 번째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사실 요거는 인수분해 때 더 많이 쓸 거야. 인수분해 때 더 많이 쓸 거거든? 전개보다? 전개보다는 인수분해 때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전개 때는 그냥 전개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의 합, 그리고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둘의 곱. 여기 보시면 더하기면은 얘가 더하기고 빼기면 앞에 게 빼기거든요. 둘이 빼고 둘이 더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는 생긴 게 똑같은데 요 가운데 부호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부호만. 됐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는 그냥 요거는 그냥 생으로 외우세요. 아홉 번째 거는 그냥 생으로 외우시면 돼요. 뭐 없어? 나도 저거는 내가 어떻게 외웠는지 나도 기억 안 나. 나 그냥 무식하게 외웠던 것 같은데. 참고로 선생님이 외웠던 방법을 하나 알려주자면은 선생님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네한테 숙제도 카톡으로 맨날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 수업에 다른 수업에 다 숙제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외우고 다니질 못해. 선생님이 외우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어떻게 했냐? 이거를 그냥 책에다가 그냥 쭉 썼습니다. 깜지 쓰듯이. 그리고 문제 풀다가 모르면 다시 찾아보고 쓰고, 다시 찾아보고 쓰고, 다시 찾아보고 쓰고, 할 때마다 계속 썼거든요? 사람인지라 쓰다 보면 기억이 나요.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근데 그 방법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는 선생님은 되게 단기로 끝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선생님은 좀 길게 외우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려면은 선생님은 쭉 그냥 계속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쓰고 계속 하다 보면은 뇌가 사람인지라 알아서 기억이 나.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였더라?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개한테 계속 먹이 줄 때마다 종소리 울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종소리만 들어도 얘가 밥을 준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거에 이미 뇌가 길들여지는 거야. 적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머릿속에 남게끔 그렇게 외워야지. 수학은 진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는 선생님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는 하지 마라.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은, 자, 여기다 잠깐 몇 개만 써놓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a제곱, 아직은 너네가 다 외운 건 아닐 테니까 2ab, bbc, eca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번 잘 봐. 자,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야. 맞죠? 맞죠? 그러면 a제곱 4x의 제곱, b제곱 16y의 제곱 플러스 9 다 제곱한 거. 그리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xy, 그거의 몇 배? 2배. 마이너스 16xy.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y의 2배, 마이너스 24y. 둘이 곱하면 6x에다가 2배 하니까 12x.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자, 2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또는 a 빼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같거든, 원리는. 원리는 같아요. 잘 봐. a가 2x라고 하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쵸? 아니면은 만약에 이걸 쓸 거면은 A가 2x고 B가 3인 거죠.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아까 다 플러스였어. 다 A 세제곱 3A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아니면 얘는 A 세제곱 여기 두 번째 네 번째만 부호 바꿔서 요렇게 편하신 거 쓰세요. 알았지? 그러면 얘가 A, 뭐 밑에 걸로 한다고 치면 정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 앞에 거 세제곱 8x의 세제곱, 그 다음 2x의 제곱을 한 다음에 4x 제곱이죠? 4x에다가 b를 곱하니까 3을 곱하고 12x 제곱에다가 3을 또 곱하니까 36x 세제곱. 맞지? 맞지? 2x 제곱 3 거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6x 제곱. 그쵸? 그 다음 3ab 제곱이니까 3 곱하기 a 곱하기 b 제곱. 그럼 9, 2, 18에다가 3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54x 마이너스 여기 마지막에 3에 제곱하는 거니까 이 세제곱하는 거에 27 이렇게. 됐죠? 됐죠? 자, 얘는 그냥 전개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시켜봤는데 이게 외워서 하는 게 솔직히 선행을 한번 다 나가고 3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배우잖아. 그러면 얘 외워서 할 만하거든. 근데 선행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외워서가 잘 안 돼요. 자, 봐. 선생님 외우는 방법은 팁은 있어요. 봐봐. 이게 x-a, x-b, x-c 이것만 알면 되거든. 이것만 알면 돼. 잘 봐. 이게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고요. x 제곱이고요. 플러스
x, y, y, z, z, a, b, a, b지. a, b, b, c, c, a의 x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 하면, 너는 2차 방정식 생각하면 봐봐. 2차 방정식 x-a, x-b 하면 2차 방정식 근이 뭐야? a랑 b죠? 맞지? 맞지? 자,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에서 다루는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이 뭐야? a, b, 근이 a, b, c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a, b, c야? 그러면 봐봐. 여기는 뭐냐? 세 근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의 개수는 세 근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부호는 뭐? 마이너스. 이해돼? 이해돼?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하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긴 한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지금 당장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뭐 적절하냐 아니냐는 사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자, 여기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면 두 근끼리 고배합. 근이 총 3개잖아. 두 개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더하라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세 근의 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하냐? 얘 봐봐. 3번. 세근이 뭐야?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죠? 그치?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세근의 합. 맞죠? 세근 다 더하면 뭐야?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한 거에 x제곱. 플러스 두 근끼리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4,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에 x 곱한 다음에 더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세근의 곱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x 세제곱 이거 몇이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2x 제곱. 얘는 마이너스 15에다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1? x. 얘는 1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서 요 각각이 나타내는 게 요런 거라는 걸 알고 외우시면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 좀 써놓고 외우셔도 됩니다. 됐죠? 선생님은 요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기 플러스, 이거 플러스도 있었잖아요, 아까. 플러스 안 외워요. 플러스 안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아까 그냥 뭐 선택권 없다 그랬죠? 얘는 그냥 전개하라 그랬어요. 얘는 그냥 전개하라 그랬어. 전개하면 16x 4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24x제곱 y. 잘 봐. 그리고 이렇게 얘랑 다 전개해야겠다 그냥. 마이너스 24 x제곱 y 이렇게 하면 플러스 36 x 제곱 y 제곱. 자리가 좀 모자르긴 하겠네. 마이너스 36 x제곱 y 제곱 플러스 54 x y 세제곱. 이게 세제곱이네요. 야. 그리고 하면은 왜 두 개만 나왔지? 인데? 뭐 하나 빠졌는데? 얘랑 얘랑 빠졌지? 24 x 세제곱 y. 그럼 얘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36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54 x y 세제곱 플러스 81 y 4제곱. 얘도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거 요거. 그쵸? 요거 정도는 그래서 전개해서 찾아도 크게 지장 없고, 그리고 어차피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인수분해에서만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한두 번 정도만 전개해 보세요. 알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너네가 심화까지 다 책을 해봤다고 얘기를 들어서 요 5번 같은 경우는 다 알죠? 기억하죠? 요거 둘이 전개하고 x제곱 y제곱 빼기 둘이 전개하면은 x 4제곱 빼기 y 4제곱 그래서 둘이 전개하면은 x 8제곱 y였어 y 8제곱 요거 했던 거 기억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먼저 얘부터 전개하고 a제곱 빼기 1 a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쵸? 요게 아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전개해서 이거야. a 빼기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거든. 요게 뭐냐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입니다. 됐어요? 자, 봐봐. 요게 a 제곱이 a야? b가 1이야? 맞죠? 그러면 맨 앞에 보시면 a 제곱이어야 되니까 a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 되죠? 그 다음 a랑 b랑 곱하는 거니까 a 제곱과 1을 곱한 거 여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b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여기죠? 그럼 얘는 결과가 뭐야? a 제곱을 세제곱한 거에서 b를 세제곱한 걸 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가 a 6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빨리 외우셔야 돼요, 곱셈공식은. 됐지? 자, 그 다음 사실 1, 2번은 같은 문제거든요. 다음 필수 5번 20페이지에 필수 5번. 자, 1, 2번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 얘처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1번, 2번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푸는 게 똑같은데 방법은 2번을 1번처럼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만들까? 이것도 중학교 때 한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요렇게 짝지으면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랑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얘 목적이 뭐야? 얘 치환하는 거 아니야? A 맞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A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참 안타깝지만 함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미안하지만 이거 전개할 때 치환하고 너네 전개할 거잖아요. 죄송한데 치환하고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치환하고 하는 거랑 치환 안 하고 전개하는 거랑 시간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똑같아요, 사실. 왜? 너네 이거 연습되잖아.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치환하고 전개해도 돼요. 거의 풀이처럼. 얘가 원하는 건 그거야, 사실. 치환해서 전개해라. 근데 치환 안 하면 이거 최고차항 x 4제곱. 그 다음에 다음 거 x 세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세제곱 찾아. 이렇게 하면 세제곱. 이렇게 하면 세제곱. 2죠, 2. 그러면 2x 세제곱. 그 다음 제곱 찾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2.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1차 찾아. 마이너스 4, 2. 그럼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 찾아. 마이너스 8. 끝났죠? 네, 치환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연습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오히려 치환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치환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선생님은 얘 치환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그냥 치환하지 말고 전개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게 서술하게 나올 일 없으니까. 너네한테 치환 안 했다고 점수 까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가끔 문제가 치환을 반드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됐죠? 됐죠? 마지막
오늘은 딱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좀만 정신 차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뭐 요거는 오히려 너희가 더 잘할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그러면 요거 100을 뭐 A로 바꾼다고 하면은 99는 A 빼기 1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 1001이잖아요. 얘는 1000 더하기 100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죠. 근데 만이 몇이야? A 제곱이죠. 100은 A죠. 그쵸? 그러면 요거 전개하는 거 요거죠? 네. A 세제곱 빼기 1. 그래서 100 세제곱 빼기 1 계산하시면 돼요. 됐어? 됐어? 근데 1번이 할 말이 좀 있는 게 1번은 너희가 1번도 기억은 하죠? 이거 어떻게 해? 1번 어떻게 해?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이거 중학교 책에 아마 있었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거든. 내가 중학교 예전에 수업할 때 아마 이 내용도 문제 있었거든. 근데 바뀌면서 없어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 봐봐! 정신 차려봐! 이렇게 정신 못 차려. 못 차리겠어. 서서 하라니까, 서서. 자, 3 플러스 2, 3제곱 플러스 2의 제곱, 3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3 8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했을 때, 뭔가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 거죠. 제곱, 4제곱, 4제곱, 8제곱, 8제곱 했을 때 뭔가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3 빼기 2가 필요하죠. 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걸 내가 마음대로 곱해도 되냐? 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는 됩니다. 왜 될까요? 3 빼기 2가 몇이야? 1이잖아. 1은 곱한다고 얘가 바뀌지 않잖아요. 됩니다. 그래서 둘이 전개 3의 제곱, 2의 제곱. 둘이 전개 3의 4제곱, 2의 4제곱. 둘이 전개 3의 8제곱, 2의 8제곱. 둘이 전개 3의 16제곱, 2의 16제곱. 물론 여기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요. 안 해요? 계산 안 해요. 자, 근데 그러면 네, 이렇게 바꿔볼게요. 잘 봐.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거 없는 거고 여기를 1, 1, 1, 1. 그러면 일단은 눈치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죠?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봐. 필요한 게 뭐야? 3 빼기 1이 필요하죠? 근데 3 빼기 1을 마음대로 내 앞에서 곱해도 돼? 안 돼? 안 되지 않아? 쟤는 1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원래 숫자, 요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값이 있는데 거기다 내 맘대로 2를 곱한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를 마음대로 곱한 다음에 다시 나누면 돼요. 내 맘대로 곱했잖아. 자, 지금 선생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앞으로 너희가 1학기 여기 1단원에서 문제 푸는 것들 중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할 거거든?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곱했다, 나눴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식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곱하고 나누거나 더하고 빼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될 거야.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개하면 3의 제곱 1, 전개하면 3의 4제곱 빼기 1, 전개하면 3의 8제곱 빼기 1, 전개하면 3의 16제곱 빼기 1이니까 결국은 3의 16제곱 빼기 1의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가 좀 중요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대로 곱하고 나눠서 만드는 변형하는 형태를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갈 내용이고